12월 18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눈 속에서 이 사회에 때묻고 지저분한 일들이 다 쓸려가 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놓고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모든 오만과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역지사지 관왕지례라는 말로 중국의 마음을 연 문 대통령 방중결산 해가지고 이 사드 봉인 경제를 복원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후에 중국은 부드러워졌고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가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드에 대해서 중국의 이해를 구하면서 안보 이익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을 만난 것이라고는 14일 날 저녁에 밥 먹으면서 만나고 그 이후에 회담을 한 게 전부입니다. 거기에서 사드 이야기도 했고 할 이야기 다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뭐가 다 이제 풀렸고 사드가 봉인이 됐고 경제가 복원이 됐습니까? 중국이 경제 제재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더 나아가서 경제 제재에 대해서 이제는 풀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한 건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내부에 이 친중 4대 사상이 한국의 좌파 진보 정권이라는 쪽에서 극에 달했다. 그래서 중국이 그걸 다 읽고 오만함을 저질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그 방중 일정 동안에 2번만 중국 정부로부터 이 식사 대접이 있었습니다. 14일 날 저녁에 공식 환영 만찬하고 16일 날 천민을 만난 거 말고요. 나머지는 전부 알아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자, 작게 잡는다 하더라도 13일 날 한 끼, 14일 날 3끼, 15일 날 3끼, 16일 날 3끼일 건데 그러면 몇 번입니까? 10번의 식사 기간 중에 2번을 중국 정부하고 먹고 나머지는 알아서 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시진핑이하고 밥 먹은 게 뭐가 중요하다고 시진핑이하고 만찬한 부분이 사진 하나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시진핑이 만찬장에 있니 안 있니 하는 논란까지 일었고요. 이런 논란이 국빈 만찬에서 제기되니까 그 다음 날에야 청와대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중국 측이 비공개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뭐 난징 80주년 추모 분위기 때문에 그랬다. 난징 학살용. 우리가 중국의 그런 행사 때문에 추모날 때문에 밥 먹은 그 사진도 한 장 공개 못할 입장입니까? 그래서 거세게 기자들이 항의를 하니까 이후에 사진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시진핑이 만찬장에 있었냐 하는 말까지도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애초에 중국이 공항에서부터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니 혼자 돌아다니라 하고 나놀 때도 이상했고요. 리커창 같은 사람이 점심 약속을 제낄 때도 이상했고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며 CCTV가 한국에 와가지고 카메라 들이밀고 문 대통령을 앵커가 압박을 할 때부터 꼬라지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시기에 가지 말아야 될 건데 평창올림픽부터 역순으로 해서 시진핑이 덕 좀 보고 북한을 끌어들이겠다고 갔습니다. 자, 갔는데요. 가서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를 못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은 왜 문 대통령을 이렇게 박대했는가? 자기들한테 가장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좋아하리는 한국의 진중 대통령한테 왜 이랬느냐? 정말 나한테 왜 이랬어요? 하고 묻는
이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자, 중국 사람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손님을 불러놓고 한마디로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손님은 우리한테 다 머리를 조아리거나 아부하거나 충성을 맹세하러 온 거다라는 식으로 다루면서 중국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를 즐깁니다. 자, 72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중국은 그 닉슨의 방문을 중국에 항복하러 왔다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칼럼에 나옵니다. 그 칼럼에 보면 중앙일보 주필이 중국의 속 사정을 아는 유력 인사한테 물어본 모양입니다. 왜 문재인을 그리 홀대했어? 사드 문제로 중국에 까불었던 한국을 혼내줬다고 인민들에게 선전하는 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앞잡이라고 계속 1년 5개월간 비난을 했는데 갑자기 시진핑이 한국 대통령을 만나서 밥 먹고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모습을 그대로 알리기는 어려웠다. 45년 전에 닉슨이 중국에 토항하러 왔다라고 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혼밥 또한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렇다면 기자들을 팬 것도 중국 국민들한테 한국 대통령 따라온 수행원과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한테 주워 터졌다라고 인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효과로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즉 시진핑 체면을 위해서 외국에서 온 국빈 손님에 대한 모욕을 일부러 자행을 한 겁니다. 이 칼럼에는 아큐 정전의 작가 루신이 중국은 옛날부터 정신 승리를 잘 주장해왔다. 그것이 중국의 고질적인 후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의 자기 체면은 심각한 단계라서요. 공산당 선정기구는 지도부가 듣고 싶어 하는 내용만은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문재인 왔을 때 완전히 푸대접을 공항부터 혼자 밥 먹게 만들면서 그리고 기자 주워 펴면서 해서 이 중국에 대어들다가는 한마디로 중국에 와도 완전 찬밥 신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항복을 하러 왔다. 이런 부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중국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버릇을 고치게 하려면 과감하게 따져서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데 이 정권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동아일보 한 칼럼에는요. 한국 조급하면 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 이렇게 조급하게 구는 모습을 보여주면 결코 중국 사람의 이런 모습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국내용으로 한국 대통령을 홀대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했지만은 자, 이런 부분을 봤다고 한다면 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마디로 지금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2014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당시 한국하고 중국하고는 뭔 생각인지 일본을 홀대했는데 중국이 에이펙 회의에서 아베하고 시진핑이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중국 편에서가 일본을 따돌리던 박근혜 대통령 측은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과 공동 보조를 취하다가 뒤통수 맞았다. 같이 따돌리기로 해놓고는 저거는 일본하고 만났다. 이렇게 급해지니까 곧바로 이 한국 정부가 중국하고 한중 FTA를 체결하면서 서둘면서 받아내야 될 부분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좀 심각한 것은 우리 내부에서 한마디로 지금 이번에 중국에 벌어졌던 이 어처구니 없는 사안에 대해서 거꾸로 중국의 입장에 서서 아부하는 작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 이 청원 게시판에요. 폭행당한 기자를 비난하며 이참에 기자단을 해체하라는 청원이 올라와서 수만 건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이 청원 게시판에 수행 기자단을 폐지하라면서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의 통제를 무시하는 바람에 외교를 망치고 이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집단 폭행을 당한 기자가 오히려 잘못했다고 하고 3만 8천 명이 찬성을 했고 언론사가 분담하는 순방 취재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을 제대로 쓰라고 아니 정부가 공짜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비행기 값을 언론사가 다 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청와대 기자단 해체 청원은 또 별도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8만 명이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강원 더불어 포럼 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경찰 장신중 경찰 인권센터장은 폭행당한 기자의 언론사가 사과하고 기자를 중징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신중이라는 사람은 16, 17일 페이스북에 2건의 글을 올려서 중국에서 무리를 빚은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는 해당 기자를 징계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찰인권센터라고 하면 경찰 내부에 있는 조직인가? 저도 처음에는 현직 경찰이 맞는 조직인가 했다가 그 다음에는 퇴직한 경찰들에게 이런 일들을 주는 이런 경찰과 관계 있는 공식 기구인가 했는데 이 장신중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설 조직이라고 합니다. 정부나 경찰에 소속된 곳도 아니고 사무실도 없이 이 사람이 혼자 페이스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임의기구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강릉경찰서장, 양구경찰서장을 지내고 강원도 더불어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행복한 강원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답니다. 이런 조직 많이 만들어가 이름 걸친 거 보니까 알만한 사람인데요. 더불어 포럼이라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은 시민들과 계기 없이 어울리기 좋아하는 문 대통령께서도 환호하는 시민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받는 나라가 중국이다. 대통령께서도 상대국의 경호 원칙을 기준을 따르는데 이를 무시하는 기자들이 경호원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제지당한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직무 수행이다. 기자들의 취재는 소속 회사인 언론사 직원으로서 직업적 의무일 뿐 존중돼야 할 게 없다. 중차대한 시기에 외교 성과를 망친 데 대해 나라 망신을 시킨 데 대해 세종대왕 내거리에 멍석을 깔고 석고대죄해라.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노무현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대 조기숙 교수도요. 이 사람도 참 노무현 때 글이 잘 나가고 그 이후에도 말로 가지고 좀 그랬으면 가만히 좀 있지. 페이스북에 경호원이 기자를 가장한 테러리스트인지 기자인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폭력을 써서라도 맞고 보는 게 경호원의 정당 방위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경호원이면 외국 기자를 저렇게 패도 된다 말이냐. 다 있는 거 보면 기자지 그걸 몰라고 저렇게 팼단 말이냐 하고 욕을 먹다 보니까 SNS로 소식을 접하다 기자가 폭행한 걸 모르고 이렇게 올려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바들 중심으로 연예인 사진 찍으려고 기자가 경호 라인을 넘었다. 코트라가 고용한 경호원이 위험인물로 판단해 폭행했다. 이런 글들이 지금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국은 이 기자 폭행에 대해서 사과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고요. 이 코트라가 이 경호 비용을 1180만 원을 줬고 경호업체 선정부터 경호원 배치 운용 등은 모두 중국 당국에서 알아서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 대표 관변 매체인 황구시보는 이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를 연루시키지 마라. 기자가 폭행당한 것은 안타깝지만 중국 정부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왜 한국의 언론협회와 매체들이 강경한 어조로 중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번 사건의 책임은 취재 규정을 어긴 한국 기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 기자가 먼저 거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평론하지 않겠다면서 행사 주체가 한국 측이었고 책임 역시 주최 측에 있다고 하면서, 주최 측이 돈을 내고 경호원을 고용했고 주최 측의 지위를 이렇게 받는 경호원들이고, 피해자에게 사과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주최 측이다. 그래서 한국인과 한국인 간의 싸움인데 왜 중국한테 책임을 묻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중국과 어떤 관계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이 더 이상 위로는 해줄 수 있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받으려고는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한국 기자가 잘못했다는 조기숙과 그런 청와대 청원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결국은 중국의 앞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코트라는 이에 대해서 보안업체 조사를 하니까 현장의 경우는 중국 공안당국의 지휘 통제하에 진행된 걸로 확인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했지만은 전쟁에 반대한다, 한반도 무핵화,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등은 중국이 24년째 되풀이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한국이 그대로 따라줬습니다. 기껏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는 하나마나한 이야기 하나 얹은 건데요. 결국은 이 말은 한반도 전쟁 불용은 미국에 대해서 지금 군사 옵션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중국과 이런 중국 측의 입장에 따른 100% 합의를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 대강연에서 중국과 한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극복한 동지라 했는데, 6.25 때 중공군들이 내려와서 수백만의 한국인들을 살상하고 유엔군과 미군을 죽인 부분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한 정권이 이런 소리를 합니까? 정권이 이따위로 기니까 정권의 앞잡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맞은 기자들한테 맞을 짓을 했다, 중국이 할 일을 했다, 더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글들을 쓰고 자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를 짓을 하니까 중국의 선전 매체들은 이걸 받아가지고 또 한국에서도 이 맞을 짓을 했다라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 중국 가가지고 13일 저녁, 14일 아침, 점심 등 3끼 연속으로 중국 사람과 식사하지도 못하고 혼자 밥 먹고, 자, 그리고 14일 저녁에나 한 끼 먹고 15일 날은 또 하루 종일 혼자서 밥 먹었을 겁니다. 딱 2끼만 같이 밥 먹었는데 무슨 이런 방중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외교부장이 손을 툭 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국빈 만찬 사진이 뭘 중요한 거라고 밖으로 보도되지도 않아가지고 한참 뒤에야 나왔습니다. 중국의 여러 매체들은 국빈 만찬과 관련되는 보도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측에도 사진을 배포하지 말라 하니까 기자들 못 들어가게 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그러다가 다음 날에야 국빈 만찬을 사진을 공개한 거 아닙니까? 역사상 이렇게 수모를 겪은 방중도 없었고 중국 측이 하자는 대로 해준 방중도 없었으며 따라갔던 기자들이 맞아서 온 방중도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요, 솔직히 본인이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인지, 국민을 대표해서 중국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나 자신이나 있는 것인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기 바랍니다.